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룡 콧구멍의 박물관 가는 길입니다. 요즘 겨울방학이라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 투어 많이 다니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겨울방학 때 꼭 가셔야 하는 전시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세계문화관인데요. 세계문화관은 원래부터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위치해 있었던 상설 전시관인데요. 이 전시관을 작년 12월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집트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시가 요즘 굉장히 핫한 전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 전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얼른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 전시가 제가 그동안 설명해드렸던, 소개해드렸던 전시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 잘 만들어진 전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시거든요. 그런데 전시실을 가보니까 유물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도 많고 사실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시실에 있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관람객들이 이 전시를 너무나도 재미있게 관람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이 관람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서 역시 이집트 문화는 여러 사람들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저와 함께 세계문화관에 있는 이집트 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간략하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미라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문화를 떠올리실 때 대부분 스핑크스나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관련된 전시를 볼 때 가장 인상 깊게 보는 것은 바로 미라 전시일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도 역시 미라 전시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는데요. 제가 답사를 갔을 때 미라 전시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초등학생 한 3, 4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 몇 명 막 이렇게 미라 전시를 보러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한 명이 갑자기 되게 진지하게 이거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이들이 한 명씩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미라에 대한 지식을 막 털어놓는데 정말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만큼 이번 전시의 주인공은 역시 미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시실에는 사람 미라뿐만이 아니라 따오기 미라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왜 굳이 그렇게 미라를 만들었을까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시체가 썩지 않게 보관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에는 동물과 같은 생명체들을 또 신성시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거든요. 특히 그들에게는 따오기가 기록을 관장하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오기를 미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사람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 때는 장기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미라를 만들기 전에 사람의 장기를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항아리에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총 4개의 항아리에 장기를 보관했는데 각각의 항아리에는 보관하는 장기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항아리 전시 바로 옆에는 미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카툰 형식의 영상이 있는데요. 되게 잔인한 내용인데 위트 있는 영상으로 아주 잘 설명해 놓아서 꼭 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내용이 재밌어서 아이들도 좋아를 하더라고요. 미라를 보관하는 관은 주로 목관으로 만들어졌었는데요. 때로는 석관으로도 미라를 보관하는 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시실에서 바로 그 석관의 모양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사자에서와 부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자에서는 미라와 함께 묻는 것으로 지하세계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 두루마기입니다. 자, 세상을 떠난 이집트인은 다음 세상으로 도착할 수 있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관 오시리스는 배시몬을 거느리고 검사인 호루스 신, 서기관인 토트 신, 안내자이자 저울을 다는 아누비스 신, 그리고 죽은 이가 죄를 범했다고 판명될 경우 벌을 주는 아뮤트 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자가 내세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재판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서기관인 토트 신이 바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따오기 모습을 하고 있네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심장이 양심을 상징한다고 여겼는데요. 이 죽은 자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심장의 무게를 저울에 다는데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운 사람들은 죄가 많다고 판명이 돼서 아뮤트에게 심장이 먹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운 착한 사람은 오시리스 왕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해서 믿고 있는 이집트인들은 생전에 늘 부적을 지니고 다녔는데요. 이렇게 장신구에 사자에서 내용을 새겨 늘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수호신들을 조각하여 장신구에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미라에도 다양한 부적 장신구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걸이는 주술적인 보호막을 만들어 죽은 이의 육체를 해로운 힘으로부터 막아줄 거라고 믿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걸이는 미라 전체를 감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집트인들의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저희한테까지 전해지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전시 핵심에 대한 내용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전시실에서 이집트인들의 상형 문자 이야기, 그리고 나일강 주변에서의 생활사, 또 이집트 신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들을 보실 수 있으니 꼭 이 전시를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실 입구에 이렇게 전시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리플렛이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시가 미국의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유물을 대부분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만 이 전시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2년 동안 이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리플렛이 매달 20일마다 한 번씩 내용이 바뀐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요 밑에 있는 요 내용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이집트 탐험가에 대한 얘기와 탐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음 달 20일이 되면은 아마 이 내용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1월 20일 전에 다녀온 거라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첫 번째 리플렛인 것 같은데요. 지금쯤은 또 새로운 리플렛으로 바뀌었겠네요. 어쨌든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을 오래전부터 자주 왔었지만 이렇게 3층 전시실이 관람객들로 바글바글했던 거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외국인들까지도 이 전시실에 와서 굉장히 열심히 보고 가시더라고요. 1층이 선사관 그리고 역사관에 한정되어 있었던 관람객의 분포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리고 이집트 전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분포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에 또 박물관 러버로서 또 소소한 기쁨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관을 시작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또 굉장히 좋은 상설 전시실이 2층에도 있고 다른 3층 공간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들을 또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소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주말 오전 10시에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전시를 2번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평일 오후에 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전시 너무 핫하다. 그러면 주말 오전에 가야겠다. 왜냐면은 다른 박물관들은 주말 오전에 그렇게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전 10시에 갔더니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 이제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어린이 답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 답사 프로그램 시작 시간이 10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말에 오실 분들은 아점을 드시고 혹은 점심을 드시고 12시 이후에 오시면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전시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또 깨알 정보를 전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더 재미있는 박물관을 저는 또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